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뉴스는 당국과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 연일어 비판합니다. 은행 포퓰리즘은 그만해라 라고 엄포를 또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세도 요즘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냥 게시물로도 올려드렸겠지만, 아니 전기세 한전 적자를 생각을 해서 뭔가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기를 줄여서 써라, 아껴 써라, 아껴 쓰면 우리가 페이백을 좀 해주겠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결국엔 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기업의 이익을 줄여서 혹은 건설처럼 이 초과 환수 이익제 같은 느낌으로 일정 이상 이자를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전기요금도 본인들이 못 올리게 했잖아요. 그런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받는 대출 이자 수익을 줄여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와 중소기업 부실이 커지는 마당에 은행마저 수익이 줄어들면 경기 침체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지나친 포퓰리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걱정됐었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전과 비슷한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공공기관들의 이 성과급을 코로나 때부터 주지 말았어야죠. 코로나 때 1, 2, 3년 차 계속 오면서도 국민들이 과하게 분노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매년 그랬던 거니까. 왜 코로나 시기인데 모든 회사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신입을 채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해서 편법이라도 사용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도 노력하고 했는데 왜 한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 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공공기관을 다니셔서 성과급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 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라가 힘든데 나라 돈으로 월급을 받는데 왜 성과급까지 받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받았어도 3년째 안 받았어도 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건데 성과급 주지 않고 그 모든 돈을 한전 적자 혹은 한전 채권을 사주던가 회사채를 사주던가 했었으면 지금 한전의 적자가 이만큼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렇고요.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은행의 공공기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에 관해서 금융당국에 어떠한 역할이나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얘기에 최소 의견을 주고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의견 교류가 아니죠. 그쵸? 예. 부모랑 자식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좀 충돌이 있어서 혹은 어떤 염려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가 과연 아니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겠죠. 네,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유사한 점이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읽으면서 기사를. 자, 다음 주 물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에서는 은행권 예대 마진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정치권의 압박감도 점점 세지고 있고요. 가계 부채가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과도한 폭리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핸드폰 너무 비싸게 팔아서 국민들이 핸드폰을 못 산다. 혹은 이걸 사기 위해서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다. 삼성전자 출고가 내려라. 혹은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개입을 하겠다. 이런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물건을 우리도 비싸게 지금 원자재가 비싸서 비싸게 측정해 내놓은 건데 왜 나라가 나서서 이 물건 가격을 깎느냐. 이런 느낌인 거라고 좀 봐요. 자,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리고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해서 이익 축소에 나섰습니다. 자, 차주 이자 부담을 낮춘다면서 아파트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 금리는 최대 0.41%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우대 금리를 0.1% 확대한다고 합니다. 금리를 확대하면 대출 이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대 마진은 최근 2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고요. 1.55%, 1.8%, 1.81%까지 올랐다가 1.76%, 그다음에 1.7%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21년 12월보다는 0.1
1.5% 정도 높습니다. 자,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은행들은 치열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높이는 만큼 예대 마진을 축소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을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자, 물론 이해하지 않는 편은 아닙니다. 개인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의 적자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적자가 이어져서 은행이 파산이 나거나 부도가 나오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은행 기관들도 사기업의 성격이 있단 말이죠. 이 사기업에 대한 수익까지 일정 상한선을 제한한다든가 혹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게 받아야 된다라면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상적인 지금 사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부분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은행 차트를 보더라도 대부분 약보합 정도 아마 그 정도로 진행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연동돼서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뉴스적으로는 뭐 좋은 뉴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좀 지금 현재 반대로 좀 가고 있어서 시중은행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자에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장기간으로 놓고 투자하시고 그냥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냥 배당으로 수익을 대체하고 나는 계속적으로 그냥 투자하겠다. 그냥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 넣는 것보다 그냥 계속적으로 한 은행 혹은 주거래 은행을 믿고 그 주거래 은행에 뭐 금액을 사겠다. 주식을 사겠다. 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간 다시 은행 금리가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은 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꺾인다라는 시점이 오거나 혹은 그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면 정말 빠르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굉장히 축소를 해야 됩니다. 한번 금리 하락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도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주들은 다 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주들과 예전에 금융 보고서 읽었을 때 두 종목 정도 제가 추천드렸었거든요. 그것만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행주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 20조에 빛나는 KB금융이고요. 자, 일봉상으로 모든 차트가 마찬가지지만 최근 2조 동안 굉장히 내려왔다가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해서 상승을 그렸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KB금융 주봉상으로 정말 많이 떨어졌었고 월봉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만큼 떨어졌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상승에 바닥까지는 다가오지 않아서 조금은 좀 아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코로나 시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때는 신규 매수까지 좀 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꾸준히 어디까지 바닥칠지 모르지만 꾸준히 사면서 적금 타듯이 1년 정도 딱 쭉 사고 뭐 그래도 수익 안 나면 2년 동안 쭉 사다 보면 올라오겠죠. 은행주인데 이 되셨죠. 네,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난 이탈을 하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이탈을 하긴 했지만 매수 금액이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 배당 보시면 5%가 넘어가고 올해는 한 6%, 7%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3,287원 정도이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서 올려드렸을 때 맨 마지막 영상쯤에 그 연말 배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 12월 달 그 예상 그 주가를 여러분들에게 그 표기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영상 보시고 그 영상도 쭉 풀로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KB금융의 12월 주가가 얼마 정도인지 보시면 차이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신한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19조고요. 네, 얼마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차트 비슷하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여기가 좋은 점은 코로나 밑에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요 뭐라 그러죠? 고점을 깨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게 빨간선 20개월 봉선을 깨고 내려올 것인가? 내려온다면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빨간선 올라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수익이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고요. 기간의 이탈은 소폭 있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배당도 여기도 마찬가지 6%대 정도 줍니다. 2,333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배당 센 게 좋다 하시면 KB금융, 신한지주 좀 고려하셔가지고 요 회사 투자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배당금을 어디가 더 많이 받는가 라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코로나 위에 있는 주식과 코로나 아래에 있는 주식으로 좀 구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봤듯이 기업은행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여기가 좋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기준일로 쳤을 때 사실 요때가 거의 고점이었어가지고 아니었었네요. 아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가 지금 7%가 넘어갑니다. 이제 7% 넘어가고 거의 8% 9% 정도로 이제 배당금을 이제 기준일을 계산해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은행도 아마 많이 가도 14,000원 정도일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14,000원 요 이하 12,0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 20개월 봉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하단에서 좀 잡아보시기 바라고 코로나 이전 주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한 번도 깬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라오게 된다면 또 엄청난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사이가 10원에서 50원 이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구간의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외국인들 많이 이탈했고요. 기관이 많이 사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로 한 8% 넘게 네,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분 차지하고 올라왔는데 네, 여기도 이제 코로나 딱 이전 수준까지 딱 내려왔습니다. 네, 거의 그 수준 어디까지 내려오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도 외국인이 대량 이탈, 그다음에 기관은 소폭 이탈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7.3%가 넘어가는 거의 8%에 근접하는 뭐라 그러죠? 배당금을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회사는 이제 DBG 금융지주입니다. DBG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여기 떨어지기 전에가 여기도 한 11,000원 정도였던 걸 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요때가 아마 고점일 겁니다. 연말이 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여기를 깨고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 네, 그 배당일을 계산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20개월 봉선을 터치를 하고 내려갔고요. 여기 지금 뭐 5개월 선, 그 다음에 60개월 선, 20개월 선이 다 만나면서 지금 차트가 다시 한번 이런 거는 이제 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좀 떨어진다면은 쭉 받으셔도 되는데 이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 코로나 전 주가 이후부터 네, 여기 이후 요 고점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좀 들어가시면 뭐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 이 회사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은행도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이 오히려 이탈하고요. 여기 외국인이 오히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지방 회사 그 은행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보고서도 읽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그 보고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을 테니까 앞에 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 카드나 뭐 링크 이런 거 놓치셨다면 꼭 그 유튜브 채널 안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네, 보고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좀 최소한의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